굳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60여 년째 인형과 함께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인형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의 손끝을 거치면 마술처럼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파란머리 천사 만날 때는 나도 데려가 주렴.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면 바쁜데 너는 언제나 공부를 하니 말썽쟁이 피노키오야. 우리 아빠 꿈속에 오늘 밤에 나타나 내 얘기 좀 잘해줄 수 없겠니? 먹고 싶은 것이랑 놀고 싶은 놀이랑 모두 할 수 있게 해줄래?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장난감에 날아 지날 때는 나도 데려가 주렴. 강원특별자치도 정성군 북평면.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는 지난 98년 폐교된 나전분교를 활용해 만든 인형의 집에서 오늘의 주인공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국 할아버지 안정입니다. 나이는 85살이고 처음에는 이 민속학회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인형극이 이제 싹이 트면서 이제 인형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대 민속학회에서 전통탈 복원 일을 했던 안정희 선생님은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인형 만드는 작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인형 제작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민속학회에서 이제 탈을 복원시키고 그런 것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소개를다가 해가지고서 인형을 좀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인형을 창작을 할 능력은 없어도 모조를 할 능력은 있느냐. 그래서 그때 PD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들을 하고 와갖고서 샘플들을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모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형극이 시작됐습니다. 인형 모조부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인형극 제작으로 발전케 했고 그야말로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형극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온 안정희 선생. 기왕에 내가 만든 작품이 한 군데 가만히 있어서 자기 뜻을 밝히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이 관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인형극이 돼가지고 더 매력을 느껴서 아마 오늘날까지 인형극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인형의 집 설립자이자 대표인 안정희 선생은 지금도 전국 인형극단에서 주문을 받아 인형을 제작하고 인형극제를 기획하는 현역입니다. 그런 안정희 선생만의 비밀 공간이 인형의 집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건물 입구부터 각양각색의 인형들이 손짓하는 안정희 선생의 인형박물관. 이렇게 인형박물관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조금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노후로다가 이제 안정된 걸 뭐 하겠다 해서 박물관 꿈을 꾸고 그동안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인형 컬렉션이 조금 돼 있었는데
98년도 4월 1일자로다가 여기 회계자리에다가 인형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그 이 인형 박물관을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금년이 25년 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인형들과 함께해온 세월만큼이나 늘어난 건 역시 인형들. 긴 세월 동안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인형극을 공연하다 보니 여러 나라 고유의 문화와 풍속을 엿볼 수 있는 인형들을 기증받아 제법 많아졌다네요. 어떤 종류의 인형들을 몇 점이나 소장하고 계신가요? 인형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있는지 나도 숫자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왜냐하면 하고서 이제 장소가 비좁고 여기도 지금 비좁아서 그냥 2층 창고에다가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쉬어볼 수가 없어. 아마 대략 생각해서 아마 인형극을 하는 인형만 말고도 여러 가지 인형이 나는 여러 가지를 전부 컬렉션하기 때문에 아마 한 1000여 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에서 인형극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해온 오늘의 주인공. 아이들이 볼거리가 없었던 시절 인형극의 수요가 많아졌고 전국에 인형극단이 7, 80개 생기면서 인형극이 꽃을 피운 시대도 있었죠. 당시 주로 어떤 내용의 인형극을 공연하셨나요? 그 주제가 그 이 영국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수군가를 가져다가 그 아이들한테 우리 것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서 외국에 나갈 때는 우리가 심청가를 갖다가 판소리하고 같이 해서 심청전이 판소리가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 저 일본 저 남쪽부터 북쪽까지 잘라가지고 한 달에 몇 군데씩 이렇게 해서 한 2년간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심청가는 좀 호응이 좋았고 인형극에 평생을 바쳐왔기에 안정희 선생에게는 의미 없는 인형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안정희 선생의 시선을 자꾸만 붙잡아두는 인형이 있었는데요. 인형들이 여기서 저기까지가 그게 60년대 내가 만든 것들이야. 그 이제 이거하고 여기 요거 다 이거 60년대 저 절간까지. 그게 이제 꼭두각 신호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저 들고 있는 거는 그 남사당이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서 훈련 받으면서 한 거고 이거는 훈련 받고 나서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그게 박첨지고 꼭두각시고 그렇습니다. 1965년 남사당패 노름을 1년 동안 전수받고 꼭두각시 노름 인형극 제작에 참여한 안정희 선생.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인형극. 지금 안정희 선생의 공간에서 인형들이 숨쉬고 인형극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인형의 집에서의 또 하나의 비밀의 공간인데요. 안정희 선생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랍니다. 질서 없이 사방에 놓여 있지만 인형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작업 도구와 인형극에 사용된 인형들로 가득 찬 안정희 선생의 작업실. 한마디로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곳이죠. 이곳은 선생님에게 어떤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 보시다시피 이게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 근데 인형을 하다 보면 다 필요해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내려와서 이따가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먹으러 올라가야지. 그 점심 먹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내려와야지. 그래서 저녁 먹고 또 내려오고 하루 3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하루 일과 중에 여기서 아마 그 3분지 2 이상을 아마 잠자는 거 외에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 잠자리도 여기다 필 수 있으면 아마 여기다 필 것 같아. 수많은 인형극의 인형들이 생명을 얻은 인형 할아버지의 작업실.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만큼이나 안정희 선생의 열정과 외길 인생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미완성된 인형들과 고장난 인형들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형을 안 건드리려고. 왜냐하면 원형이 한 군데 파손되기 시작하면 자꾸 파손이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형을 그대로 두고 그건 참고로 쓰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내 마음대로 야 이건 이러니까 이건 틀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 원형을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죠. 옛것을 그대로 지켜가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선생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주로 빨간색 모자를 쓴다는 안정희 선생의 모습에선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피노키오는 이제 인형극을 하는 사람들은 그 피노키오가 인형극의 그 상징이니까 뭐 괜찮아요. 뭐 제페토 할아버지가 무슨 뭐 큰 죄인도 아니고 근데 뭐 그 제페토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남의 그 이름을 복사해서 쓰는 게 그게 오히려 송구스럽죠. 그냥 부르면 그때로서 그냥 듣고서 그 아이들이 특히 제페토 할아버지 얘기를 해. 그날 오후 인형의 집에 반가운 꼬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형극 체험 수업을 위해서인데요. 인형극을 구경하면은 이렇게 밑에서 조종하는 게 있어요. 줄을 매서 이렇게 줄을 당기면은 고개가 까딱까딱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도리도리도 되죠. 정선 외딴 산골에서 지내다 보면 사람이 그리워질 법도 할 텐데 이렇게 틈틈이 찾아주는 꼬마 손님들 발걸음에 외로울 틈이 없다는 안정희 선생. 난 안 외로워요. 현재로서는 이거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다 가끔가다 이제 사람이 이제 보고 싶었을 때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제 수다를 떨다 보면은 이제 그게 떠져.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몰라. 오랜 시간 동안 오늘의 주인공 안정희 선생이 인형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딸 미나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이자 인형극의 스승을 따라 정선에 들어온 후 인형극 제작에 참여하며 인형극 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미나 씨.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딸 미나 씨도 닮은 꼴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형극에 참여하기 시작했나요? 뭐라고 딱 언제 됐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 선생님은 좀 사실 제가 할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좀 인형극을 그 다음에 하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인형극의 인기가 없어지고 있지만 6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온 안정희 선생의 인형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생께서 생각하는 60년 인형극 인생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형극은 아마 내 인생에서 아마 전부일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끈을 놓지 않고서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지금 와서 내가 사는 데는 불편이 없고 오히려 내 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인형극 인형을 만들어 온 지 64년째인 오늘의 주인공 안정희 선생만을 위한 작은 공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선생님께 노래 선물 드리려고 온 가수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싹 둘러봤는데 예. 해외 인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제일 가까운 일본, 네. 또 그다음에 뭐 러시아, 네. 그다음에 유럽 거기 등에서 우리가 공연을 좀 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인형극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중간에 통역사가 있으니까 내용 전달이 잘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내용 전달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태리 오페라를 보더라도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대개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그 줄거리가 쓰여져 있고 그 말의 그 톤에 의해서 그 감정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가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 다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합니다. 일반 무대 공연은 대부분이 그 자기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아직도 꿈이 많으신 분께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버이날 부모님께 썼던 카드 의외에는 처음 써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적는다면 샘물처럼 조금씩 떠오르다가 어느 순간 본물 터지는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것 같고, 죄송했던 일들을 적는다면 작은 글자로만 써도 용지 한 장이 빼곡할 것 같아 차라리 흑백 편지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엄마 아빠는 다른 아이들과 지내면서 왜 나랑은 안 놀아줘? 라고 투정을 부렸다는 저는 정작 말한 사실도 있었지만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아빠의 이야기에 그때 바삐 보내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가족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옆에서 봐왔던 아빠의 일들, 인형 제작, 축제 기획, 인형극, 강습 등의 모습은 저에게 늘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나 그 정도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일들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지난번에 60주년을 기념한 자료들을 모아보니 새삼스레 우리 아빠 대단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오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도하셨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존경합니다. 그리고 질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투정을 부리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불쑥불쑥 들어가면 늘 작업장에서 노시는 아빠를 뵐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세요. 딸 미나 올림. 그 사실은 나는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건데 내가 특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한테는 그런 특별한 길을 걷지 않게 하려고 평범하게 그냥 다른 여자들과 같이 교육받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주길 바라는데 어린이날 되면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집사람도 인형극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하면 저는 혼자라고. 그 조그만 게 뭐라고 그러냐면 난 뭐야. 딴 아이들만 아이고 난 아이가 아니냐고 그러고 조그만 게 항의를 할 적이 있었다고. 그때 내가 좀 충격을 받았지. 아, 이거 정말 등잔 미쳐뒀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좀 가끔 데리고 다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좀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계속해서 잘해다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낯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나는 이 직업을 잘 택했다고 젊었을 때는 후회했을 때도 있고 또 좋아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나이를 먹고서 판단을 하니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냐면 저는 이 외로울 데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고 싶은 그 인형 보수하고 고쳐주고 또 생각나는 건 또 새로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고 뭐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행복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을 잘 택했다고 생각해서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긴 세월 동심을 들여다보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안정희 선생.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인형 때문이었다 말하는 안정희 선생은 오늘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도시에 난 어디쯤 멈춰서 있는 건지. 라라라 이 도시에 난 앞으로 가고는 있는 건지.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